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결혼 후에도 진심이 느껴질 만큼 이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과 친해지면서 어머님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너무 어려워 시집갈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 그런 집도 많았지만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의 결혼 상대로 점 찍어놓은 분이 있었는데 집안이 엄청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은 결혼을 했지만 그 집안과 매일 비교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는 시댁에서 너무 괴롭혀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머님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댁에 가니 시아버님의 가족분들이 오는 날이면 어머님은 왜 긴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습들은 변한 게 없었고 지금까지도 어머님께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과 요리 준비하는데 주방으로 시고모님이 들어오셨고 들어오자마자 그릇이며 냄비 등에 대해 괜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주워온 거예요? 엄청 더럽네. 라고 이야기하시어 어머님은 아니에요. 그거 작년에 새로 산 거예요. 라고 답하셨고 작년에 샀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중고로 산 거예요? 돈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하긴 배운 게 그건데 하며 혼자 깔깔 웃으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 보니 어머님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여긴 아가랑 하면 되니까 고모는 나가서 과일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모님은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보시며 아가, 너네 시어머님이 예전에 진짜 가난해서 우리 집에 올 때 남의 집 한복 빌려서 입고 왔잖냐. 진짜 그런 거 보면 언니도 엄청 성공했어. 서울의 자가인 집에서 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웃기지 않은 분위기에 혼자 웃으시는 고모님을 보니 진짜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고모님의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하니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그냥 무시해.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엄마네가 워낙 못 살아서 아직도 한이 됐나 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그런 무시를 당하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 남편은 태평하게 대답하는 걸 보니 마치 남일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저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니 아들들도 어머님을 그동안 만만하게 보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은 어머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여 예전보다 더욱 잘해드렸고 이전보다 돈독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카카오 스토리에 저와 함께한 데이트 사진들을 올리셨고 댓글에는 아들보다 낫다는 등 친구분들의 부러운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니 괜히 더 뿌듯했는데 눈에 거슬리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잘 얻은 건 우리 오빠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알죠? 언니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더욱 잘해요. 호호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는 게 왜 시아버지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고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건 어머님이 좋아서예요. 고모님도 며느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시고모님의 며느리에 대해 들어보니 명절 생신 등은 물론이고 어른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게 글을 남기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너가 스토리에 올린 댓글 때문에 아주 고모가 나한테 난리를 쳤지 뭐니 지워줄 수 있니?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요? 무슨 난리요? 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며느리랑 잘 못 지내는 거 알면서 일부러 너랑 사진 올려 자기 약 올리는 거냐 하면서 화를 엄청 내더라고. 그래서 당장 사진이랑 댓글 지우라고 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고모님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 어머님 혼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나도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냅두고 싶긴 한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님 건데 누가 지우라 말아 해요. 그리고 이제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멋있는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호텔 식사를 준비했고
일부러 고모님까지 초대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슨 호텔이니 그냥 집에서 밥 먹자 했지만 이미 예약된 거라서 취소가 어렵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님이 입으실 옷까지 직접 사드려 누구보다 아름답게 꾸며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할 때 드레스도 안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새 신부 된 느낌이다 하시며 거울에서 눈을 못 떼셨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니 혼자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뒤 늦게 온 고모님은 오자마자 아니 무슨 대단한 사람 생일도 아니고 고작 언니 생일에 이런 호텔에서 가당키나 해요? 라고 말씀하시어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 어머님이시니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돈이 썩어나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 오빠나 챙겨주지. 지 시엄마만 아주 끔찍하게 챙기네. 라고 고모님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노래를 부르고 커팅식을 했습니다. 다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고모님은 혼자 조용히 계셨습니다. 고모님은 선물 뭐 준비하셨어요? 일부러 고모님께 시선 집중되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모님은 어물쩡하시더니 우리는 원래 선물 같은 거 안 해준다 이야기하셨고 에이 그건 아니죠? 고모님 생신 때 어머님이 지갑 선물했잖아요. 생일 잔치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설마 얼른 꺼내보세요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은 언니 선물은 내가 나중에 따로 줄게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따로 주셔요. 기대할게요 고모님 하고 고모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모님은 호텔 뷔페도 별거 없네.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투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맛없다시는 분이 4접시나 드셨어요? 라고 말하니 가족들은 다들 키득키득하면서 고모 진짜 많이 먹긴 했네. 우리 중에 고모가 제일 많이 먹었어?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그날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자기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더 많이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시할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어 가족들은 모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집에서는 케어가 힘드니 의사가 직접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봤으니까 거길로 보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모는 나는 우리 엄마 절대 요양원 못 보내 라고 말하시길래 아버님께서 그럼 너네 집으로 모시고 갈래? 물었습니다. 아니 언니 있는데 내가 왜 모시고 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사람도 이제 나이 많아 언제까지 언니를 부려먹으려고 하니 넌 언성을 높이며 말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에 당황한 고모님은 오빠 나 서운하네.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솔직히 한 게 뭐가 있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넌 언제까지 그 이야기 할래? 그리고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 몰라서 그러니? 양심 좀 있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고 언니가 무조건 우리 엄마 돌봐요. 병원도 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진료받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게 말이 되냐며 시어머님 연세도 있고 한데 그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울 엄마 이렇게 아픈 건 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울 오빠랑 결혼하는 바람에 엄마가 화병나서 그런 거라고요. 책임져요. 라고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먹이는 고모님을 보니 진짜 정이 떨어졌고 조용히 있던 저는 말했습니다. 고모님, 적당히 좀 하세요. 시할머니 연세가 있어서 몸 편찮으신 건데 거기서 왜 어머님 핑계를 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니까짓 게 뭘 알아. 언니가 그때 우리 오빠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았어. 부잣집이랑 정략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역시 그만해.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 역시 고모 적당히 좀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엄마 못 살게 굴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고모님은 옆에 있던 쟁반을 들어 던져버리면서 내가 뭘 못 살게 굴어. 언니가 말해봐요. 내가 못 살게 굴었어요? 시집 왔으면 시댁에 잘하는 게 당연하지. 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난처해하시며 그만해요. 고모,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쟁반을 주우며 말하셨습니다. 어머님 치우지 마세요. 고모님이 던지신 거니까 고모님이 치우세요. 어른이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고모님의 손이 제 뺨을 향했고 피할 틈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남편도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뺨까지 맞으니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걸렸다 생각했고 바로 저도 고모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시어른을 쳐?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라고 말씀하셨고 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했어요. 나머지 한 대는 참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제가 맞아야 하는 일이죠? 하며 싸웠습니다. 언성이 높여지자 어머님은 어느새 물 한 바가지와 소금을 들고 나오시며 고모님께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본 저로서는 너무 놀랐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이 동그랗게 되며 놀랐습니다. 고모님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 소리쳤고 어머님은 감히 내 며느리한테까지 막대하려 들어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멍청하게 참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네요. 내가 고모보다 어른이니 말할게요. 네 며느리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라고 하니? 고모는 옛날부터 본인보다 힘센 사람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당하고 오면 나한테 풀었지? 이젠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되면 고모님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모님이 모시세요. 차분하게 말하셨습니다. 어머님의 한마디에 고모는 멍 때리고 있었고 소리가 나니 아버님도 어느새 나와서 보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여보. 아주 지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 너가 모셔라 한 내일 당장 모셔다 드리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모님은 자기 편이 없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다들 너무해 내 맘도 모르고 하면서 젖은 모습 그대로 후다닥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면 시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님은 시댁에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모님 생일이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도 못 얻어먹어 아버님만 고모와 따로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며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